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재무관리의 환경입니다. 재무관리를 이끌어갈 때 어떤 환경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재무관리 목표를 얘기를 했죠. 그 목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볍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첫째 뭐가 되느냐. 바로 이윤의 극대화다. 근데 이윤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떻습니까? 추상적이고 또 이 단순한 이득이라는 말은 이득만 가지고 우리가 전 생각한다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의 문제는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 두 번째는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해 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뭐가 되냐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다. 이게 재무관리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려하는 이야기 속에 뭐가 되냐 경영자 이익의 극대화가 있는데 이거는 주식회사의 제도상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는 계약 기간이 있고 또 대리 비용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 대리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과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재무관리를 갖다 이끌어갈 때 그 환경은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재무관리 환경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다. 정권. 정권은 여러분 알지만 주식과 채권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을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주식과 채권이다. 이 주식과 채권 두 가지가 정권이다 이래 되죠. 정권은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서 뭐가 되냐? 바로 이건 일종의 스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다음에 채권은 뭐가 되냐? 본드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우리가 뭐가 되냐? 스톡은 주식. 본드는 바로 채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BS 표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BS 쪽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가 자산이 있고 여기 부채가 있고 여기 자본이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에게 빌려오는 본드가 뭐가 되냐? 비교적 여기에 속하는 영역. 그 다음에 스톡에 속하는 영역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주식이 주주가 내는 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V라고 얘기한다면 V분의 뭐가 되냐? B. 여기 뭐냐? 그럼 거의 본드다. 여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V분의 S. 이런 말을 갖다 나중에 자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해를 하라. 바로 그 회사는 주식과 채권이란 두 가지를 통하여 돈을 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정권이죠. 정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그런 데는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가격 결정. 수요자와 공급자 이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곳. 그리고 금융중개기관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 주식 사겠다고 모여가 인산인해를 이룬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간에서 뭐가 되느냐? 중개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정권회사가 뭐가 되죠? 금융중개기관이라. 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만약에 금융시장은 뭐가 되죠? 정권거래소요. 정권에서는 돈이 서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지. 반면에 뭐가 되느냐? 금융 뭐가 되느냐? 그러면 중개기관은 모든 사람이 직접 사서 팔다면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죠. 안 된다. 중개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죠? 중개기관입니다. 세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 얘기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B, C, A. A는 주식과 채권. B는 가격 결정되는 정권거래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중개해서 사주고 팔아주는 대행업자가 금융중개기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주식과 채권이 대신이고 정권이 있고 다음은 실물이다. 그럼 우리가 돈을 정권에 의하여 발행하면 이게 정권이야. 정권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중요한 이야기 본드와 스톡이라고 했지. 그럼 본드와 스톡을 B분의 V, B분의 S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바로 B로 보니까. 그럼 이 돈을 내가 어디 배치하니? 어디 배치하니? 이 배치가 뭐가 되죠? 실물이야. 실물자산. 내가 이 돈을 주식과 채권을 통하여 끌어들여가 어디에다가 포진시킬래? 이게 뭐죠? 실물자산. 여기는 유형. 유형은 여러분 토지, 건물, 기계, 재고자산. 바로 재화와 용역을 얘기합니다. 이런 데 이용하고 생산하는데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죠? 유일한 거예요. 모형은 뭐가 되죠? 바로 인적 자원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숙련도를 나타내는 형태가 없는 것. 이거 실물자산이다.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실물 자산을 이용해서 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얻는 것. 소득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진다. 이게 뭐가 되죠? 여러분 바로 잘 아는 금융자산이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실물 자산을 취할 수도 있고 금융자산을 취할 수도 있다. 그 금융자산을 취한다 그러는 말이 바로 금융자산인데 여기는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가지를 쭉 뻗으면 지분법이 적용되는 주식. 그걸 엄마 회사가 아들 회사의 주식을 예를 들어 30% 가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 아들 회사 이익을 30%만큼 자기가 취득한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엄마 회사로 볼 때는 뭐라고 하죠? 아들 회사에 투자를 한 금융자산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본드와 스톡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바로 증권을 발행해서 대변 쪽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어디 하죠? 실물자산을 취하든지 금융자산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론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금융자산을 통해서 끌어들인 돈을 실물자산에 투자를 했다. 실물자산에 투자를 했다. 이 실물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이 금융자산에 줘야 할 이자나 배당보다 실물자산을 이용해서 얻는 수익이 더 커야만 이자나 배당보다도 수익이 더 커야만 그죠? 이건 낮아야 되고 이건 더 커야 회사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본드나 스톡으로부터 돈을 끌어여가 실물자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최소한 이자, 본드에 대한 이자죠. 스톡에 대한 배당보다 커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재무관리 환경을 얘기하는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알아뒀고 다음은 뭐가 되느냐 하는 금융시장.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이 거래가 되는 팔고 사고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금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융시장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내용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어떠냐 공부하기가 좋은 이야기다 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이런 소위 채권과 주식, 채권은 사채를 얘기하죠. 증권은 바로 주식을 얘기하죠. 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형성되는 곳을 우리는 금융시장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가격이 형성되죠. 수요 공급에 의하여. 그 속에는 1년 이하의 유동성이 매우 높은 기업은 바로 이게 뭐가 되냐? 단기. 이걸 갖다 화폐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기업은 CP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본시장은 1년 이상이 되는 채권과 주식을 발행하는 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은 스톡이라고 얘기하고 주식은 본드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바로 타인에게, 이건 주주가 내는데 이 채권과 주식을 우리는 자본시장. 근데 이거는 거의 대다수가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라고 보죠. 장기 증권이다. 그러나 여기는 단기. 바로바로 현금할 수 있는 기업을 얘기해서 화폐 시장은 단기, 자본시장은 장기. 이런 이야기가 금융시장의 대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본다면은 금융을 사주고 팔아주는 소위 대행업자를 우리는 중개기관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금융중개기관. 자, 이와 같이 사주고 팔아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걸 갖다 우리는 중개기관이라고 부른다 하는 말을 쓰고 이 중개기관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대신 사주고 팔아주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를 정말 연결해주는 역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갖다 우리는 중개기관이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재밌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근데 바로 여기에서는 예금기관은 어떤 거죠? 그렇죠. 뱅크, 조합, 뱅크와 조합입니다. 이건 바로 예금기관이다. 또 계약은 어떻죠? 그렇죠. 연금. 또 여러분 잘 아는 보험. 이게 뭐가 되죠? 연금과 보험은 뭐가 되느냐? 그럼 계약형이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투자기관은 투자 또는 투자 신탁.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탁은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걸 신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자와 신탁이란 말.
투자와 신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둬라. 이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볍게 은행과 조합은 예금, 연금과 보험은 계약형, 저축, 그 다음에 투자는 투자와 신탁이라는 이야기로 중개기관을 우리는 잡아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기관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를 우리 책에도 나와 있고 뭐 있습니다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 역할에는 자금에 대한 중개기관의 역할은 참고로 1, 2, 3강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가능한 PPT를 많이 씁니다. 하나 이제 4강부터는 PPT를 너무 많이 쓰면 여러분이 너무 속도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까지는 그래도 PPT를 많이 우리가 띄우지만 4부터는 PPT를 많이 띄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책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같이 보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책을 많이 이용하고 노트를 본인이 많이 해야 되는데 앞쪽을 보면 뭐 다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가면 상당히 생략된다 그러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반드시 책을 여러분 같이 통해서 책과 더불어 노트 정리를 본인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자금의 수요자에게 금융기관은 뭐가 됩니까? 자금을 빌려준다 말이에요. 책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자금을 갖다 뭐 하느냐? 바로 자기들이 끌어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대하여 자금이지만 자금의 수요자에게 뭐를 받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여기는 이자를 받는다 말이에요. 이자를 받는다 말이에요. 여기는 이자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준다 말이에요. 이렇게 차익의 이자, 이 차익의 이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죠? 차익의 이자가 있죠. 차익의 이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빌려줄 때와 자기가 빌릴 때 이 차익의 이자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이다. 그리고 여기는 수요자에게 돈 빌려줄 때는 뭐를? 차입증서. 여러 가지 복잡한 차입증서를 받고 빌려주지 그냥 빌려주지 않죠. 언행은. 반면에 우리가 은행가가 예금하면 뭐밖에 안 줘요? 계좌 또는 통장. 이건 바로 흑안엔 도둑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유가 중개기관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자금의 공급자에게는 통장과 계좌만 주고 작은 이자를 줘도 되고 차입증서로부터 여기는 받고 이자도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럼 요 차이만큼이 차익이자를 통하여 바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기관을 우리는 뱅크라고 불러준다 하는 것도 참고로 이해를 하시며 뭐 앞부분은 가능하면 PPT를 저희들이 많이 썼습니다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아까 그들이 얘기했지만 이제 3장 정도쯤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PPT가 많이 생략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며 따라오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게 중개기관 끝나고 아주 중요한 화폐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재무관리 속에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걸 굉장히 따집니다. 근데 회계 쪽에서는 뭐가 되느냐?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회계는 1년이나 6개월마다 다 결산을 해버립니다. 1년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의 화폐 가치란 말, 학자에 따라 화폐 시간 가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간의 화폐 가치. 이 똑같아요. 동료입니다. 동료. 화폐 시간 가치도 좋고 시간의 화폐 가치라 불러도 관계없다. 이걸 여러분 알아두고 회계학에서는 참고로 회계학은 단기입니다. 단기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절대 캐시프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재무관리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죠. 1년 만에 돌려받는다는 게 없잖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얼마든지 투자가 되죠. 그리고 캐시프로를 반드시 여기는 따져줘야 된다. 즉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의 화폐 가치를 논하게 된다는 이유도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회계는 6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최소한 1년 이상 갈 수 없죠. 바로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캐시프로를 얘기하는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럼 왜 되느냐? 재무관리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가 필요하다. 캐시프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이 재무관리에서는 유동성 선호 얼마나 플렉시블하게 잘 흘러가느냐. 유동성이 있다 그런 말은 돈이 잘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이거와 화폐 시간 가치 우리는 똑같은 돈 100만 원이라도 현재 내 손에 있는 100만 원과 1년 후에 있는
100만 원 돌 100만 원 가치가 다르다. 그럼 현재 100만 원은 그야말로 현재 가치로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들어올 돈을 금리로 따지면 뭐 97만 원이나 한 96만 원이나 화폐 이자를 우리가 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밖에 안 된다. 똑같은 100만 원이도 이런데 이걸 갖다 우리는 바로 유동성이라는 얘기를 쓰고 화폐 시간 가치를 얘기하는데 동일한 크기라면 금액이 먼저 다르다면 그건 다르죠. 똑같은 돈이라면 현재를 더 선호하는 걸 뭐라 그러죠? 유동성 선호라 불러준다. 근데 왜 사람들은 현재 유동성을 더 좋아하느냐? 그래서 현금의 흐름을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주는 걸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의 화폐 가치라 부르고 사람들은 왜 유동성을 선호하죠?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시차.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사랑한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1년 후에 돈을 갖다가 내가 받아가지고 고백하면 사랑하던 연인은 이미 떠나갈 수도 있죠. 이건 먼저 뭐냐? 타임에 대한 디퍼런스가 있다. 또 똑같은 돈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뭐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플라이 그럼 날아가다. ATI은 명사용이 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 현재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이건 뭐죠? 인플레이션을 얘기한다. 이거 때문에 우리는 유동성, 현재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10년 후에 100만 원, 현재 100만 원, 당연히 현재 100만 원 좋아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투자의 기회. 내가 현재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 돈이 생긴다, 1년 후에 생기면 투자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현재 부자가 중요한 거죠. 돈벼락 맞게 해주겠다. 이건 바로 안 생길 수도 있잖아. 불확실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유동성을 선호한다. 이런 것 정도도 뭐 주관식 시험에 낼 수가 있고 요즘 뭐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안 내는데 옛날은 이런 거 유동성 선호 근거를 쓰라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쯤은 기억을 하고 외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이제 이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의 화폐 가치를 재무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논하고 회계 쪽에서는 이제 결산이 있다 보니까 단기로 취급하다 보니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미래 가치, 퓨처 밸류. 예를 들어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미래 갔을 때 얼마짜리가 되지? 현재야. 현재 100만 원이 미래 갔을 때 1년 후에 얼마짜리가 되지? 이렇게 따지는 건 뭐가 되죠? 미래 가치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따질 때는 복리. 복리는 달리의 반대죠. 기업들이 은행에 돈 넣어놓고 매일 이자 받아 먹듯이 개인과 같지 않죠. 이자의 이자가 붙는다라는 개념이 복리가 되고 항상 재무관리는 복리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 될까? 미래가치라고. 미래가치. 그래서 미래가치는 우리가 공부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하라. 이게 뭐가 되느냐? 원리합계랍니다. 원리합계. 원리합계가 뭐가 되죠? 바로 퓨처 밸류랍니다. 원금이 뭐죠? 현재 가치랍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금에다가 우리가 원금 곱하기 이율에다가 복리니까 기간성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원리합계는 또 얘기한다면 뭐가 되죠? 그렇죠. 원금에다가 자, 그러면 원리합계는 무슨 가치냐? 퓨처 밸류, 미래 가치라.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퓨처 밸류죠. 그러면 원금은 뭐죠?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묶어서 나타낼 때 여기 되죠. 원금 곱하기. 원금 곱하기. 자, 갈로 열고 1 플러스 이율. 그 다음에 기간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BB에다가 1 플러스 이율 R에다가 복리 M. 이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논할 때 따져줘야 할 이야기.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냐? 이자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데 이자는 공급,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나왔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미래가치라는 개념은 바로 내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고 이자는 원금에다 이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금으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원금에다가 자신은 1, 이율, 기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원리합계가 미래가치라면 원금은 현재가치란 말이야. 1 플러스 이율이니까 1 플러스 R의 N이다 하는 요식이 이 원리합계를 생각해주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미래가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래가치는 궁극은 현재가치에다 1 플러스 R에다가 N 이걸 갖다 곱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원리합계를 이용하여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걸 갖다 우리가 수식으로 미래가치에 1년째, 2년째, 3년째, N년째가 될 때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빈 박스를 가지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치를 갖다 계산할 때 FB의 원은 어떠냐? 1년째를 얘기하죠. FB의 원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지 PB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R의 뭐가 되죠? 1승이 되겠지. 그죠? 1년이니까. 그럼 FB의 2년째는 어디에 되느냐 묻는다면 여기다가 PB에다가 1 플러스 R을 갖다 한 1승에다가 1 플러스 R을 갖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PB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R의 2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될 거라. 이게 뭡니까? 1년째. 여기다 이자 붙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 FB의 N은 뭐가 되죠? 그렇죠? PB에다가 1 플러스 R에다가 이제 이거 N개가 있을 거라고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1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이게 N개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PB에다가 1 플러스 R이 뭐냐? 2개일 때 2승이고 하나일 때 1승이듯이 여기는 N개니까 N승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FB의 원금의 이유 1년째니까 2년째는 요 금액에다 1 플러스 R을 또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럼 N개라면 PB의 1 플러스 R에다가 하나, 둘, 셋, N개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바로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수식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이 가치는 어떤 게 미래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의 미래가치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미래가치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미래가치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미래가치는 결국은 FB는 PB에다가 1 플러스 R에다가 1 플러스 R,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쭉 N개 나가서 N시점이 될 거다 이겁니다. FB의 N은. 그럼 이걸 약분해서 말하면 FB의 N은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느냐? 바로 N과 다를 바 없다. 요 바로 PB에다가 죄송합니다. 요 PB에다 1 플러스 R의 N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수식으로 설명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해보자 이거죠. 이건 바로 자 우리가 봤을 때 PB의 현재 가치에 바로 영향을 주는 요인 FBX는 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FB는 쉽게 얘기하면 PB는 미래 가치에 뭐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R은 이자율을 얘기하죠. N 요 두 가지 이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요소에다가 PB 가치 요소에 미치는 R은 이자죠. 그럼 바로 N은 뭐가 되죠? 기간이죠. 여기 이하여 미래 가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가치 요소에다가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R과 N에 영향을 준다. 뭐 시험에 나올 건 없지만 한번 좀 책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까 하는 궁극은 미래 가치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RN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이렇게 즉 내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예금했을 땐 뭐가 됩니까? 현재 내가 원금을 얼마였느냐와 미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R이 얼마지? N이 얼마지? 여기에 의하여 미래 가치 요소가 결정될 거 아니냐 하는 대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미래 가치 요소는 우리가 따져봤다면, 그럼 거꾸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 가치를 미래로 따지면 얼마니?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기 현재 가치라, 미래 가치라.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원금 100만 원 넣었을 때 3년 후에 얼마 받지? 그걸 3년 후에 가치를 갖다가 따진다면 현재 100만 원과 3년 동안 미치는 미래 요소인 이자율과 기간을 반영하면 미래 가치 요소가 나온다 이거지. 미래 가치 요소가 나온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이야기가 미래 가치 요소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 미래 가치를 현재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미래를 현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미래를 현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를 거꾸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야.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란 바로 현재 시점에 미래 발생할 현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보자. 미래 받을 돈을 현재로 끌어오는 거. 반대 방면이죠. 아까는 현재 가치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 얘기야. 요거.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현재로 논하면 얼마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는 바로 이럴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역순이죠. 아까 PB에다 1 플러스 R에 뭐가 됩니까? N은 FB이다. 이런 말을 했죠.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에다 1 플러스 R의 N.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PB는 어디에 되느냐? 이거로 말하라 이거지. 그럼 자 이제 이항을 하면 되죠. 이항을 하면 되죠. 그럼 PB는 자 어디 되죠? FBN에다가 FBN이죠. 넘어오면 1 플러스 R에 뭐가 되죠? N으로 나누어라. 이게 바로 요걸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 현재까지는 계속 요겁니다. 단일 시점. 한 시점 이야기야.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여러 시점이 아닌 한 시점을 나놓고 요게 요래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요래되면 어떻게 되죠? 요수. 요거라. 하나의 시점, 단일 시점을 나놓고 현재를 미래 3년 후에 얼마지? 3년 후에 얼마는 현재 얼마지? 그럼 단일 시점만 가지고 우리가 논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결국은 뭐가 되느냐, 현재와 미래의 가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나왔다. 현가 요소는 미래가 요소를 일부로서 뭐가 됩니까? 바로 N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바로 궁극은 미래가치 요소는 현재가치 요소의 RN에 영향을 준다. 별 이야기가 있죠. 자, 현재가치 팩터는 미래가치 팩터와의 역수와 같다. 우리가 당연히 현재와 미래는 역수에 가깝다. 뻔뻔한 이야기가 되죠. 요걸 요래, 요걸 요거 이랬을 때 이거다. 그럼 단일 시점은 요거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단일 시점 말 그대로 현재와 미래란 두 가지를 두고 요래될 때 어떻게 되니? 서로의 상관성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얘기할 땐 미래 가치 역수. 만약 미래 가치를 얘기하면 FBF는 뭐가 됩니까? 현재 가치에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역수.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두 개 왔다 갔다 단일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현가 요소, 이런 용어만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재무관리 쪽에서 뭐냐? 여러 시점. 아까는 한 시점을 나놓고, 자,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 되지?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 되지? 이건 한 시점만 가지고, 단일 시점을 가지고 서로 논했어.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미래 가치는 얼마지? 거꾸로 미래의 300만 원 3년짜리가 현재로 돌리면 얼마지? 한 시점만 가지고 얘기했다 이거. 근데 얘는 여러 시점은 연결이 된다. 이 연결성을 우리는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한 시점에 끝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왔다가 아니라, 이거 왜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이제 쭉 돼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시점을 딱 놔놓고, 자, 현재가 0이야. 0시점이 현재죠. 자, 1시점 C1에 돈을 뒀어. 2시점 C2를 줬어. 그러면 3시점 C3에 돈을 투자를 했어. 이렇게 쭉 가가 N시점이 되면 C에 뭐가 됩니까? N이 될 거란 말이고, C3.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미래로 전부 다 모았을 때 어디 되죠? 여러 시점이죠. 이 여러 시점은 바로 어디 되죠? 한 시점의 이야기처럼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니? 3년 후에 100만 원이 현재 얼마니? 이거는 단일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 되죠? C1, C2, C3, CN까지 연결이 됐다면 이거 전부 다 모았을 때 이게 얼마죠를 현재로 논할 때와 미래로 논할 때. 자, 미래로 논하라. 이 미래로 논하라라는 게 뭐가 되죠? 바로 개요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첫 번째 도표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쭉 내가 N 되었을 때 얼마냐? N 되었을 때 얼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갖다 얘기하라. 미래 가치를 얘기하라. 자, 미래 가치를 얘기하라가 뭐가 될까요? 미래 가치. 여기 표가 나왔나요? 뭐 안 나와서 우리가. 그럼 바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논하라. 이렇게 되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개요는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시 돌려놨을 때 한번 볼까요? 미래 가치는 어디에 되느냐? 미래 가치는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가 되지. 이자가 붙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CN이 될 때는 이자가 모두 뭐가 되죠? 0입니다. CN 밖에는 없다. 왜? CN을 N 시점에 투자했다 그러면 이자가 있어 없어? 이자 0원이다 그러는 걸 아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C1은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보면 C1은 1 플러스 R인데 0부터 갔다면 N이면 N이에요. 근데 여기는 1부터 N까지 갔기 때문에 N-1인 줄 아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N이 될 때는 CN은 이자가 없어. 왜? 0이에요. 마지막에 CN을 투자했는데 N 시점이니까 이자가 붙을 리가 없지. 이걸 결합할 줄 아느냐? 이걸 결합할 줄 아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얘기하라. 그럴 때 미래 가치를 갖다 우리가 수식을 갖다 스모해야 되느냐? 이걸 거꾸로 돌리면 돼.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미래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 B는 자, C1은 1 플러스 R에다가 N이 아니라 1부터 N까지 가니까 이거는 N-1 쭉 돼가 끝에 가면 CN은 N 시점에서 CN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그 시점에 그 돈이니까 이자가 없지. CN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바로 아주 중요한 얘기죠. 1 플러스 R인데 잘못하면 N 0으로부터 갔다 N까지 갔다면 N이 맞아. 근데 1부터 C1을 투자했다면 기간을 1 플러스 R의 기간은 N-1이 되겠지. 마지막에 CN은 이자가 없대. 이자 없대. 이걸 알면 CN밖에 없지. 이걸 이해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자, 그럼 이거는 거꾸로 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현재 가치로 논하라. 현재 가치로 논하라. 자, 여러분들 현재 가치로 논하라. 그럼 이건 어디 되죠? 자, C1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C1은 현재 가치로 논한다고 해야 될까요? C1 1 플러스 R에 1승이지. 1기간이니까. 이건 어디 되죠? C2는 어디 되죠? C2는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R에 2승이지. 왜? 2부터 0까지. 그래, 궁극은 쭉 가면 뭐가 되느냐? CN은 뭐가 되느냐?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느냐? N이 되겠지. N이 되겠지. 요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그럼 요 식이 나오는 걸 아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놈을 갖다가 시그마 속에 넣으니까 1부터 N까지 1 플러스 R의 T분의 CT다. 1일 때는 1, 요거죠. 2일 때는 2, 요거죠. N이 될 때는 NN. 요걸 아느냐? 요걸 갖다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단 미래 가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마지막 CN은 이자가 없죠. 이자가 없죠. N인데 CN이니까. 여기 이자 없는 거 아느냐? 여기는 어디 되죠? 1부터 N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 N-1이지 N이 아니대. 요걸 알아야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역수로 갈 때는 요걸 이렇게 했을 때 한 구간. 요거 이 두 구간. 요래도 요건 궁극은 요걸 더하니까 이렇게 되고 시그마를 요는 거다. 이건 충분히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리라 생각하는데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어려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형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특수 형태라는 말은 우리 재무관리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건 연금, 아주 대표적인 게 연금입니다. 연금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현재 내가 받는 금액을 변동 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받는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얼마 사느냐 이거는 아무도 몰라. 신만이 알아.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금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영어로 말하면 annuity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연금은 이 끝이 동일하지가 않아. 사람 60살까지 산다? 60년. 60살이 되면 끝나. 70살까지 산다? 70.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 동안 연금을 받아. 그래, 이 끝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연금을 우리 현재 가치로 논하면 얼마죠? 이건 의미가 있어. 근데 미래 가치는 얼마죠? 이걸 논하려면 모든 건 다 기간이 있다고. 네, 이 특수연금의 연금만은 현재 가치는 의미가 있지만 미래 가치는 사람에 따라 70년 사느냐, 80년 사느냐, 90년 사느냐 예측을 못해. 그건 뭐냐? 그러면 미래 가치는 의미가 없다. 그럼 이건 뭐를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죠? 단지 현재 가치만 논할 가치가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몇 년 살지는 모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미래 가치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 근데 왜 되죠? 이걸 현재 가치로 논하면 얼마짜리냐?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연금은 다른 건 필요 없지만 바로 특수 형태의 연금 이야기는 이거는 미래 가치는 의미가 없고 현재 가치에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연금이라는 자체가 뭐를 의미하죠?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을 계속해서 받는 것.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연금의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실제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특수 형태에서 연금을 똑같이 계속 받는다 지속적으로.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만약에 연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다 그럴 때 특수 형태에서 이제 얘기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인데 단지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이거는 연금 속에도 아까는 제가 영구연금을 얘기했죠. 영구연금은 이래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10년이라는 제한을 둔다면 이 연금은 10년 후에 얼마냐? 만약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후에 돈을 갖다 그때까지 받는 게 얼마냐? 이렇게 제한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영구연금의 경우는 아까 말하듯이 논하기가 어렵다. 제가 잠깐 영구연금부터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핵심은 영구연금이 시험에 나오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한된 10년 모연금은 이제 조금 시험에 아무래도 의미가 약하죠. 그래서 영구연금이다 보니 영구연금을 먼저 얘기를 언급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한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걸 영구연금으로 돌릴 때 어떻게 된다. 두 가지 각도를 분리하며 수업을 듣고 정리를 해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렇게 딱 제한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영구히 무한대까지 간다 이럴 때는 어떻죠? 무한대까지 간다 이럴 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기간이 10년이나 15년이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냐? 의미가 있다 하는 걸로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영구연금은 미래에 대한 연금을 갖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 가치로 논하라. 근데 미래 가치 영구연금을 갖다 논하라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를 얘기한다. 그럼 연금을 우리가 만약에 돌린다면 자 C는 왜 C죠? 현재입니다. 이자가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맨 먼저 현재 같은 거 0인데 0은 C는 현재 가치죠. 그럼 이제 다른 건 만약에 쭉 가서 나중에 N까지 간다면 N까지 가면 뭐가 되죠? 그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봐야 되느냐? 0, 1, 2, 3 이러다가 N-1 N까지는 현재는 기간이 없다. 1 플러스 R에 뭐가 되죠? 1 플러스 R에 0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0부터 N까지 가야 되니까 N-1이 되겠지. 요걸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바로 요 식이 나옵니다. 요걸 갖다 우리가 수식을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등비수열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등비 수열을 했죠. 초항 R-1분의 초항에다 Rn-1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굳이 풀지 않더라도 이건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이라고.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럼 이걸 갖다 역수로 자 C를 갖다가 만약에 현재 가치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연금은 자 0이 있는데 이때 뭐가 되죠? C를 받았다 이거. 그럼 이걸 현재로 논하면 어떻게 되죠? C를 1 플러스 R로 나누면 되지. 다음에 또 C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면 이거는 2로 나누면 되지. 만약에 똑같이 얘가 n까지 간다면 n-1개가 되면 이거는 n로 나누면 되지. 이걸 갖다 이제 등비수열의 합속에 여면 이 식이 나오더라. 뭐 제가 이런 것까지 잘못하면 뭐 수학으로 풀 필요는 없지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고 바로 이런 개념 0시점부터 요건 0시점에는 받지 않고 요 1시점부터 받아야겠죠. 1시점에 C다 받았다. 요건 현재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건 기간이 유한할 때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 이게 무한적으로 영구연금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매기마다 계속 받을 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몇십 년, 몇백 년 이게 없다니까 이때는 등비수열의 합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여기의 수열의 개념은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라 무한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등비수열 속에서 갔다면 영구연금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간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는 10년이면 10년짜리 연금 그러면 매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영구연금은 죽을 때까지. 그럼 미래 가치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어떻게 되죠? 현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0시점, 1시점부터 1, 2 이렇게 나가면 무한대, n 무한대까지 간다면 여기서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여러분들 이걸 현재 가치로 논하면 어떻게 되죠? C는 1 플러스 R에 뭐가 되죠? 바로 1승이 되겠지. 쭉 가서 만약에 C에 뭐가 되냐? 1 플러스 R에 무한대까지 갈 거다 이거지. 그럼 이걸 무한등비수열의 합을 갖다 구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초항이래. 초항.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바로 등비는 어땠죠? 1 플러스 R분의 1이지. 이게 R이 되지. 그럼 여러분들 이 영구연금은 지속적으로 가는데 초항은 요거. R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걸 넣어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계산할 때 SN은 뭐가 되죠? 그렇죠? 1-R분의 초항. 여기 집어넣으란 말이야. 초항은 요거. 1-R에 요거 넣어줘. 그럼 우리가 뭐가 나오죠? 이게 바로 1-R에 요거. 요 초항. 1떼기. 나오는 게 뭐죠? R분의 C. 굉장히 재무관리에서는 R분의 C. 영구연금의 n이 무한대 될 때 R분의 C가 됨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성장성을 반영 안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성장을 반영해준다 이럴 때는 이 표에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똑같이 C를 받는다는데 이거는 C 1 플러스 G 1 쭉 간단 말이에요. 요만큼 성장을 더 반영해주겠다 이거예요. 반영해주겠다 이거죠. 그럼 이건 왜 되느냐? 얘는 그냥 단순한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라면 만약에 성장을 보장해준다면 왜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면 바로 이런 수식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성장을 반영해준다. 선생님이 이걸 갖다 그냥 표로 이용하기 위해서 요 빈 공간을 뒀네요. 성장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초항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C란 말이에요. C인데 여기는 뭐가 되느냐? R은 뭐가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는 C를 1 플러스 R로 1승을 나눴다 이거죠. 여기다 플러스 C에다 1 플러스 G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1 플러스 R에 2승이 된다 이거죠. 2승이다 이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간다 이거지. 어디까지? C에 1 플러스 R에 G 그 다음에 1 플러스 R에 무한대까지. 이것도 무한대까지 간다 이거예요. 무한등비 수열의 합은 요거다 그런 말을 했죠. 요거라 말이에요. 요 식에 집어넣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책을 보다시피 뭐가 됩니까? 바로 초항을 뭐냐? 초항은
C에다 1 플러스 R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게 초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1 마이너스 R은 뭐죠? R은 뭐죠? R은 이게 계속 들어오니까 분모는 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1 플러스 뭐가 되나? G가 될 거다 이거죠. 1 플러스 G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분의 R분의 1분의 G, 요걸 넣었을 때 분분수. 분분수는 바로 가지를 분 분수. 분자도 어야 되느냐? 분수가 되고, 분모도 어야 되느냐? 분수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분수라고 얘기하죠. 그럼 분분수를 갖다 요거 하면 본대로 곱하기 거꾸로 역수로 하면 되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C에다가 이게 분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빼면 어야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통분한다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요거 놓고, 그 다음에 어야 되죠? 밑에 통분이 됐으니까 요거 빼기 1 마이너스 G 이렇게 된다. 그럼 1이 죽어버리니까 R 마이너스 G가 되죠. 1 플러스 R분의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G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1 마이너스 G가 돼. 이걸 갖다 우리가 이어주면 뭐가 되냐? 공격은 여기 R 마이너스 G가 되겠네요. R 마이너스 1, 1은 죽었으니까 R 마이너스 G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느냐? 본대로 곱하기 거꾸로 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본대로 곱하기 거꾸로니까 여기 어떻게 되죠? 그렇죠. 거꾸로니까 R 마이너스 G분의 1 플러스 R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1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다 이럴 때 이거 통분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1R분의 1R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1 빼기 G가 되겠죠. 그러면 공격은 요거 나온다. 그러면 분자와 분모라면 분자는 그대로에다가 거꾸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R의 C에다가 역수, 요거 역수란 말이에요. 계산한 요거 역수. 요걸 갖다 곱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R 없어지니까 결국은 R-G분의 C.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량 연구점검은 R-G분의 C 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왜 되느냐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줬는데, 이건 왜? 예를 들어서 연구연금인데 연구연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 이거. 영원히 받는다 이거. 그리고 우리 금리를 갖다 10%로 본다 그러면 이 연구연금이 뭐가 되냐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니? 이런 물을 때 이거는 R만 나오고 연구연금 100만 원이야.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R분의 뭐가 된다 그랬죠? C라 그랬죠? R분의 C니까 뭐가 되냐? 0.1분의 100만 원을 놓으면 이거 얼마죠? 1000만 원이야. 100만 원씩 매년 받는다 영원히. 이걸 만약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죠? 바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럴 때 R분의 C 하면 0.1분의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받는다면 1000만 원 받는 게 옳다. 그럼 1000만 원보다 더 주겠다 그러면 팔아야지. 근데 1000만 원보다 적게 900만 원 줄게 그러면 팔면 안 되지. 그래서 연구연금의 현재 가치를 논하라 그럴 때 R분의 C 쓰면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발전된 게, 예를 들어 R은 얼마냐? 연구연금 매달 넣어야 되느냐? 그럼 100만 원 받는데, 연구연금 100만 원 받는데, 그럼 R은 뭐냐? 그러면 10%다. 근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성장성을 이용해서 성장은 얼마냐? 그러면 요게 1%를 갖다 인정한다. 예를 들어 2%를 인정한다 이러죠. 2%를 인정하겠다. 그럼 뭐야 하느냐? 이거 현재 가치. 그럴 때는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뭐로 나눠야 되느냐? 10%니까 0.1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2%면 0.02가 되겠죠. 요걸 뺐을 때 요 가격이 뭐가 되느냐? 그리고 요거 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뭐가 되죠? 바로 성장을 반영한 연금. 뭐 계산은 여러분이 하되, 이제 이런 것들이 연구연금은 그냥 R분의 C.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연구연금은 R-G분의 C. 그럼 그보다 더 주겠다 그러면 오케이. 적게 주겠다 그러면 노.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소비와 투자. 사람은 누구나 소비와 투자를 한다. 요것만 잠깐 소개를 하며 우리가 얘기를 한다. 여기 이제 현재 가치 나오네요. 그 바로 이제 우리가 쭉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에 요 R-G분의 C 계산하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이걸 갖다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는 소비입니다. 현재는 소비다. 이거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소비를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소비는 현재를 얘기하고 투자는 미래를 위하여 내가 돈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거 오늘 당장 100% 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하여 저축한다. 그래 개인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소득을 개인은 C 플러스 뭐가 되느냐. S입니다. 그건 개인입니다. 개인은 소득을 나누면 소비와 저축입니다. 근데 기업은 어떻게 되죠? 소득을 소비와 인베스팅, 투자로. 그럼 기업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냐? 공통점은 뭐가 되죠? 다 같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비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그렇지만 개인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저축. 기업의 경우는 뭐를? 투자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연관이 없나? 저축과 왜? 뭐가 되느냐? 인베스팅 이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여기서 개인은 저축보다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 뭐를 중시 여기느냐? 소비보다는 투자를 중시 여겨. 그래서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이 개인이 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나? 즉 C와 I가 연관성이 없나? 하는데 연관이 없다 하는 걸로 결말을 맺는 게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배우는 소비와 투자의 개념 속에 PC의 분리점입니다. 뭔가 개인의 이 소비와 그 다음 기업의 투자는 뭔가 이렇게 전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관이 없다 하는 얘기가 되며 소비는 현재를, 투자는 미래를 위하여 이런 개념을 다음 시간에 시작하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약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수식, 예를 들면 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등비수열, 무한 등비급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지만 꼼꼼하게 따지면 이해를 하고 특히 연구연금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며 성장형 연구연금과 그냥 연구연금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이해를 하며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으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